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탄지로와 최종 빌런인 무잔이 서로 영혼이 뒤바뀐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7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잔이 환락의 거리에 가서 상인류 다큐타로 남매와 싸운 후 탄지로를 만나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소라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전을 찾을 때 가는 매끄러운 시내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자는 자신의 몸을 하고 있는 탄지로를 보며 부들부들대며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다시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자 당황했고 언제 자신이 살해당할지도 모르니 긴장 상태에 있었죠. 탄지로는 가족의 원소인 무잔을 앞에 두고 곧바로 죽여버리고 싶긴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바로 자신의 원래 몸이었기에 죽일 수가 없는 상태. 어떻게든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자신의 원래 몸도 되찾고 무잔도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한성에 들어온 무잔은 탄지로에게 어째서 이렇게 무한성이 텅텅 비어있는 느낌이냐고, 원래 이곳은 혈기들이 인간의 눈을 피해 안전하게 인간을 잡아먹게 하기 위한 비밀 장소, 항상 인간들의 비명소리와 피냄새가 가득해야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조용한 거지? 라고 물었죠. 그러다 탄지로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사실 그게 혈기들이 인간들을 잡아먹는 걸 보기 힘들어서 무한성이 인간들을 데려와 잡아먹는 걸 금지했어. 그리고 대부분의 혈기들의 인간 시절의 기억들을 되찾아주고 성부를 원하는 애들은 모두 성부시켜줬어. 스스로 원해서 혈기가 된 이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 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왜 그딴 짓을 저질렀냐고, 내가 지금껏 만들어놓은 혈기 군단들, 인간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녀석들을 감히 없애버렸다는 거냐? 라며 탄지로의 착한 광기에 분노했죠. 그러나 탄지로는 그게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리고 사실 네가 인간인 척할 때 만들어냈던 인간 가족들 있지? 그 사람들에게 혈기의 모습을 들켜버려서 아마 그들과 다시 만나긴 어려울 거야. 미안. 이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쿠오 분노하면서 그 여자도 내가 얼마나 공들여 서 꼬셔놓은 부잣집 딸인데 너 이 자식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며 일륜도를 뽑아 탄지로를 공격했지만 무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탄지로는 그 공격에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죠. 탄지로는 너도 죄 없는 우리 가족들을 모두 죽였잖아. 라고 하며 살기를 내뿜었고 무자는 이대로 탄지로의 심기를 거스르면 곧바로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에 곧바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탄지로는 그건 그렇고 우리는 어째서 영혼이 뒤바뀌어버린 거냐고,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지? 그보다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했죠. 부자는 그렇다면 내 몸을 내놔. 그럼 내가 네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려주지.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그냥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어차피 몸을 내놓으라고 해도 어떻게 다시 몸을 바꿀 수 있는지 모른다고 했죠. 그의 무자는 결국 원래의 몸을 되찾으려면 타모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머리를 굴려서 몸을 바꾸는 약을 탄지로에게 주입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자는 탄지로에게 너의 몸의 피를 잔뜩 뽑아주라고 했고 타마라는 혈기가 있는데 그녀는 천재의사, 내 피를 이용하면 분명 혈기를 인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탄지로는 무자의 몸에 있는 피를 잔뜩 뽑아줬고 무자는 그 피를 가지고 타마에게 갔습니다. 타마야는 그 피를 보고 이건 진짜 무잔의 피,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올 수 있었냐고 놀랐고 이 정도 피라면 분명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타마야는 순간 엄청난 경계태세를 갖추며 한 곳을 바라봤고 그곳에는 탄지로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기에 무잔 어떻게 여기를 알고? 라며 놀랐습니다. 탄지로는 무잔이 혹시라도 뒤통수를 칠까봐 걱정되어 몰래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타마야는 이대로 무잔에게 죽임을 당하는 건가 싶어 절망했는데 어쩐지 무잔에게서는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드럽게 웃으며 당신이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다던 그 천재 의사인가요? 꼭 제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려주세요. 라고 했죠. 타마요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탄지로의 몸을 하고 있던 무잔이 이런 멍청한 자식 왜 따라오고 난리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라며 화를 냈고 탄지로는 무잔 당신을 어떻게 믿고 아껴? 내 동생에게 다른 짓 할지도 모르니까 나도 여기 있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의 타마요는 둘을 번갈아 보더니 설마 둘이 몸이 바뀐 건가요? 라고 했죠. 무자는 칫, 이제 어쩔 수 없나? 라며 솔직하게 자신들에게 일하는 일에 대해서 타마요에게 말했고 타마요는 어쩐지 그래서 영혼을 뒤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무장의 뺨따구를 강하게 날렸습니다. 그래 탄지로는 제 몸에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소리쳤고
타마야는 아 맞다 그렇죠. 이자가 지금 무잔이란 말에 열이 뻗쳐서 그만 이라고 했고, 무자는 얼얼한 뺨따구를 만지며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타마야는 사실 영혼을 뒤바꾼 약을 거의 완성하긴 했는데, 이대로 무잔이 자신의 원래 몸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약한 혈기들은 또다시 들끓게 될 것이고, 무자는 무고한 인간들을 죽일 거라고. 탄이로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이대로 무자의 몸을 당신이 가지세요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 이제 정말로 착하게 살고 혈기들도 안 만들 테니까 제발 내 원래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타마야는 무장이 지금까지 그토록 강한 척을 했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게 되니 한없이 찌질한 녀석이란 걸 새삼스럽게 느꼈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둘씩 기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게 무슨 일이지? 라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계셨군요 무자님 이라고 하며 카야코 나왔고, 상현호 교코, 상현사 한텐구, 상현이 도우마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죠. 무자는 네 녀석들이 여기에는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고, 카야코는 무자를 보고 넌 뭐냐? 애송이 너 보려고 온 거 아니다 라고 말을 딱 잘랐습니다. 그의 탄저로는 당신들이 이곳은 왜? 라고 묻자, 교코는 우린 이제 무자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어 라고 했죠. 탄지로와 무자는 동시에 그게 무슨? 이라고 놀라자, 도우마가 무자는 당신이 요 근래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지. 아카자를 성불시켜버리지 않나. 인간을 먹는 걸 하지 말라고? 혈기가 당연히 인간을 먹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린 오늘부터 차라리 새로운 혈기의 왕을 초대하기로 했어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저 자식들 감히 탄지로의 바보 같은 짓 때문에 결국 열이 받았구나 라고 하며, 탄지로 어차피 저 녀석들은 널 공개할 수 없다. 저 녀석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줘버려 라고 했죠. 그런데 탄지로는 당황하며, 저기 사실 제가 그냥 모두에게서 당신의 저주가 통하지 않도록 저주를 풀어버렸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너 미친 거냐?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저 녀석들은 인성 밑바닥인 쓰레기들이라고 라고 소리쳤죠. 탄지로 입장에서는 인간 시절에 기억을 얻고도 성불하지 않은 혈기들은 무장의 저주가 몸에 박혀있어 그런가 싶어서 모두 무장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부러져 버렸던 거였죠. 그때 저벅저벅 상현일 코쿠시보가 걸어나왔고, 그래 한 번쯤은 꼭 네 녀석을 내 검으로 베어버리고 싶었는데 네 녀석은 저주의 힘과 재생력만 있을 뿐 실제로 전투력은 형편없지 않느냐. 진정한 강자는 누구고 혈기들을 이끌어 왕의 제목이 누구인지 보여주마 라고 했습니다. 무장의 탄지로에게 저 녀석들을 당장 죽여버려 라고 소리쳤고, 탄지로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싶은 마음에 촉수를 뻗어 그들을 공개했는데, 그들은 각자의 능력으로 무장의 촉수를 전부 막아냈고, 카야쿠는 뭐야 이거 진짜로 생각보다 엄청 약하잖아 라며 기세등등해졌죠. 무장 탄지로에게 그딴 걸 지금 공격이라고 하는 거냐고, 좀 더 잘 싸워보지 못하겠냐고 화를 냈는데, 탄지로는 무장의 몸으로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었기에 어떤 식으로 능력을 활용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장은 촉수를 더 여러 개 꺼내.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해. 그리고 한 곳을 집중해. 한 녀석부터 죽여 라고 말했고, 탄지로는 방금 전 공격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껏 수많은 전투를 해온 상현의 혈기들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죠. 카야코의 혈기술과 교코의 혈기술이 탄지로를 향해 쏟아졌고, 무자는 레이크와 타마요, 유시로를 타마야 아지트 안으로 대피시킨 뒤 어서 빨리 영혼을 바꾼 약을 완성시키라고 했습니다. 타마야는 그럴 수 없다고, 당신이 원래의 몸을 찾으면 우리를 먼저 죽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죠. 무자는 어차피 영혼을 바꾸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두가 죽고 코쿠시보가 내 몸을 흡수하기라도 하면 그땐 어차피 새로운 혈기의 왕이 되어 이 세상이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타마야는 어쩔 수 없나?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닌데 라며 약을 주사기 안에 넣었고 2개의 주사기를 무자에게 줬죠. 무자는 그의 드디어 내 몸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뛰어나갔고, 나가보니 탄지로가 무참하게 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멍청한 자식, 내 몸으로 저런 허접한 혈기 녀석들한테 지다니 완전 수치스럽군 이라고 뛰어가며 자신의 몸과 탄지로의 몸에 주사기를 꽂았죠. 그러자 탄지로의 몸이 쓰러지고 무장의 몸 역시 풀썩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카야쿠는 뭐야? 저 귀살대 검사 녀석이 무장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이 녀석은 무장을 죽인 뒤 죽여줄 테니 끼어들지 마라고 하며 탄지로의 몸을 향해 참격을 날렸죠. 그때 그 참격을 무장의 몸이 가볍게 쳐냈고 엄청난 기운을 내뿜으며 드디어 내 몸을 되찾았다. 이 자식들 반란을 일으킨 벌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라고 했습니다. 그의 카야쿠는 그동안 운이 좋아 우리를 불림하고 있던 녀석 주제, 저주만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며 덤벼들었고, 그 순간 엄청난 스피드의 촉수가 뻗어나가 카야쿠의 온몸을 꿰뚫어 버렸죠. 카야쿠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이라며 당황했고 부자는 크크 아무리 저주가 없다고 해도 이 몸은 1000년 이상을 혈기로 살아온 몸 너 따위 햇병아리가 상대가 될 것 같으냐? 라고 하며 카야쿠의 온몸을 갈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의 다른 혈기들이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고 부자는 어이 못들 하냐? 빨리 안 덤벼? 너희들에게 진정한 내 힘을 보여주마 라고 웃었죠. 그런데 그 순간 두통이 몰려왔고 탄일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뭐지? 왜 나는 내 몸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지? 라고 했고 부자는 뭐야 너 당장 내 몸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는데 부자는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았는데도 멋대로 손이 움직여 쓰러진 탄일의 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게 되었죠. 부자는 내 몸이 왜 마음대로 움직이지? 라며 당황했고 탄이로가 머릿속에서 일단 내 몸은 다치면 안 되니까 여기 옮겨놓자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교코의 마비침 혈기술이 부자를 향해 날아왔고 부자는 왼손을 뻗어 막으려고 했는데 탄이로는 그냥 피하려고 다리를 움직이는 바람에 마비침이 몸 곳곳에 찔렸고 부자는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몸을 멋대로 움직이지마 라고 소리쳤고 탄이로는 나는 그냥 피하려고 움직인 거야 라고 억울해했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저 녀석 뭐하는거지? 정신분열증에 걸려버린 건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카야쿠를 죽일 때 보여준 모습은 우연이었나 싶어 다시 부자를 향해 다가가 공격 모션을 취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7부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이 시나리오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평소와 다른 느낌으로 이번에 최종 빌런은 코쿠시보 부장과 탄지로가 같은 몸을 공유하며 싸워하는 독특한 전개를 펼쳐왔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8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